안녕하세요. 실버지의 백서입니다. 헷갈리는 정책생활정보, 오늘도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2026년 기초연금 65세 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일 지나고 한 달만 늦게 신청해도 그 한 달치 돈은 영원히 못 받습니다.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첫 번째 함정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생일이 1월 15일이라면 1월 안에 신청해야 2월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일 지나고 이제 신청해야지 하면서 2월에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3월부터 받게 됩니다. 2월 한 달치는 날아갑니다. 3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그 금액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65세 생일 되면 자동으로 나라에서 알아서 줄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통지서 안 옵니다. 생일 되기 전에 미리 챙기지 않으면 그 손에는 고스란히 본인이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자녀 소득이 많아서 어차피 못 받을 거야. 나는 소득은 없지만 집이 있어서 안 될 거야. 나는 국민연금 받으니까 기초연금은 못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예 신청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산해 보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녀 소득은 기초연금 판정에 아예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집 한 채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액은 될 수 있지만 영원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26년 기초연금 신청할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타이밍 함정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오해 3가지, 그리고 실제로 100만 원 차이로 탈락했던 사례, 배우자 때문에 환수 통보받은 사례까지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64세이신 분들, 올해 안에 65세 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중간에 끊으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신청 타이밍 하나 때문에 돈을 못 받는 구조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2026년 3월 10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만 65세가 되는 시점은 3월 10일입니다. 그러면 신청은 언제 해야 할까요? 3월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3월 1일에 신청해도 되고 3월 31일에 신청해도 됩니다. 3월 중에 신청만 하면 4월부터 기초연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3월을 넘기고 4월 5일에 신청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5월부터 나옵니다. 4월 한 달치는 못 받습니다. 소급 지급이 안 됩니다. 저는 3월에 생일이었는데 몰라서 4월에 신청했어요. 3월분이랑 4월분 같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해도 안 됩니다. 법적으로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하지 않으면 최소 1개월치는 무조건 손해입니다. 2개월 늦으면 2개월치, 3개월 늦으면 3개월치 손해입니다. 금액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최근 기준으로는 월 최대 약 33만 4,810원이었습니다.
올해에는 이보다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월 35만 원 정도로 가정하겠습니다. 한 개월 늦게 신청하면 35만 원 손해입니다. 2개월 늦으면 70만 원 손해입니다. 6개월 늦으면 210만 원 손해입니다. 이 돈은 다시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생일 지나면 신청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생일 전에는 신청이 안 될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일이 속한 달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생일 한 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3월 10일이면 2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월에 신청해 놓으면 3월 생일 지나고 4월부터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겁니다. 생일이 속한 달 전달에 미리 신청하는 겁니다. 생일 달에 신청하려다가 깜빡할 수도 있고 서류 준비하다가 시간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한 달 여유를 두고 미리 신청하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생일 2개월 전에 신청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생일 한 개월 전부터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생일이 3월 10일이면 2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1월에 신청하러 가면 아직 접수 기간이 아닙니다라고 반려됩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일찍 가도 안 되고 늦으면 손해입니다. 딱 생일 한 개월 전부터 생일이 속한 달까지 이 2개월 구간이 가장 안전한 신청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본인 몫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하지 않으면 최소 한 개월치 이상 손해입니다. 소급 지급은 절대 안 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생일 한 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 하나 때문에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숫자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숫자를 모르면 본인이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딱 3가지 핵심 숫자만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이 기준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 64세 11개월은 안 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지나야 자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1961년 3월 10일생이면 2026년 3월 10일부터 만 65세입니다. 이날부터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소득이 낮아도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나이 기준은 명확합니다. 만 65세,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소득인 정액 기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본인의 소득인 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 정액이라는 게 뭐냐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정부에서 정한 선정 기준액보다 낮으면 받을 수 있고 높으면 못 받습니다. 최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준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은 월 213만 원입니다. 부부가구는 월 340만 8천 원입니다. 보통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조금씩 오릅니다. 단독가구 기준 220만 원 정도, 부부가구 350만 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인 정액이 정확히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인 정액은 2가지로 구성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본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등을 합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본인이 가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집, 땅, 자동차, 예금,
적금 등 모든 재산을 계산해서 월 소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소득인 정액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소득평가액이 월 50만 원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월 100만 원이면 소득인정액은 월 15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인 213만 원보다 낮으니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평가액이 월 100만 원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월 150만 원이면 소득인정액은 월 25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213만 원보다 높으니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일정 금액은 공제해 줍니다. 기본 재산액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사는 분이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집 시세가 2억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억 원에서 기본 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빼면 6,500만 원이 남습니다. 이 6,500만 원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환산율은 연 4%입니다. 6,500만 원 4% 260만 원입니다.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21만 6천 원입니다. 이게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인 정액은 월 21만 6천 원입니다. 선정기준액 213만 원보다 훨씬 낮으니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 한 채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최대 지급액입니다. 최근 기준으로는 월 33만 4,810원이었습니다. 부부가구는 단독가구의 80%를 각각 받습니다. 부부가 각각 월 26만 7,848원씩 받는 겁니다. 대략 월 35만 원 전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금액은 최대 금액이라는 겁니다. 소득인 정액이 낮을수록 많이 받고 소득인 정액이 높을수록 적게 받습니다. 소득인 정액이 0원이면 최대 금액을 받습니다. 소득인 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조금만 받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인 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최근 기준 단독가구는 월 213만 원, 부부가구는 월 340만 8천 원입니다. 최대 지급액은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월 33만 4,810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만 알고 있으면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오해 때문에 신청조차 안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꼭 보셔야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오해 3가지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오해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도 아예 신청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자녀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이거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기초연금 판정할 때 자녀 소득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아예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대기업 다니든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든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직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자녀는 아예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아마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와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녀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 정액만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자녀가 연봉 1억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국민연금 월 30만 원만 받고 집 한 채만 있고 다른 재산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소득인 정액을 계산하면 선정기준액 이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소득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돈을 잘 벌어서 나는 못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신청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 소득과 재산만 따져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재산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소득인 정액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인 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소득이 0원이어도 재산이 많으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소득인 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본인은 일을 안 하고 국민연금도 안 받고 어떤 소득도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소득평가액은 0원입니다. 그런데 재산이 10억 원어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대도시 기준으로 기본 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면 8억 6,500만 원이 남습니다. 이걸 연 4%로 환산하면 3,460만 원입니다.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288만 원입니다. 소득인 정액이 월 288만 원입니다. 선정기준액 213만 원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못 받습니다. 소득이 0원이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조금 있어도 재산이 적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50만 원 받고 집 한 채만 있고 다른 재산이 없다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했을 때 선정기준액 이하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소득이 없으니까 무조건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재산도 같이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65세 생일 당일부터 자동으로 지급된다. 이것도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평생 못 받습니다. 나라에서 알아서 안 줍니다. 통지서도 안 옵니다. 당신 이제 65세니까 기초연금 신청하세요라는 안내문 같은 거 안 옵니다. 본인이 알아서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한다고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나옵니다. 생일이 3월 10일인데 3월 15일에 신청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4월부터 나옵니다. 3월에는 안 나옵니다. 신청한 달인 3월의 다음 달인 4월부터 지급됩니다. 그래서 생일 되면 자동으로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4가지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전화 국번 없이 1355 복지로 온라인 신청입니다. 전화로 먼저 상담받으시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신 다음 방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기초연금 관련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를 선택해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안 하면 절대 안 나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녀 소득은 기초연금 판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 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65세 생일 되어도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나옵니다. 이제 실제로 일어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재산 때문에 탈락한 경우입니다. 이 사례는 정말 아깝습니다. 100만 원만 조정했으면 통과했을 케이스입니다.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기초연금 신청을 하셨습니다. 만 65세가 되어서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하셨습니다. 타이밍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이분의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득은 거의 없었습니다. 국민연금도 안 받고 일도 안 하고 소득은 거의 0원이었습니다. 재산은 집 한 채, 시세 1억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예금과 적금을 합쳐서 2,100만 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동차 한 대, 시세 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전세 보증금 3천만 원을 받고 계셨습니다. 이걸 다 합쳐서 계산하니까 소득인 정액이 월 214만 원 나왔습니다. 선정 기준액 213만 원보다 1만 원 높았습니다. 딱 1만 원 차이로 탈락한 겁니다. 탈락 통보를 받고 이분이 주민센터에 전화하셨습니다. 왜 안 되는 겁니까? 나는 소득도 없고 집 한 채밖에 없는데요. 담당 공무원이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소득인 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셔서 탈락하셨습니다. 소득인 정액이 뭡니까? 나는 소득이 없다니까요. 소득인 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어르신은 금융재산이 2,100만 원 있으시고 전세 보증금도 3천만 원 받고 계시잖아요. 그게 뭐 어때서요? 그걸로 먹고 사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까? 금융재산은 2천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어르신은 2,100만 원이시니까 100만 원 초과하셔서 그 부분이 소득으로 환산됐습니다. 100만 원? 그럼 100만 원만 빼면 되는 겁니까? 네, 금융재산을 2천만 원 이하로 줄이시고 다시 신청하시면 통과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진작 말해주시지. 그럼 지금 당장 100만 원 빼고 다시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나오니까 그동안 못 받으신 개월수는 소급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럼 이번 달 못 받은 거는 날아간 겁니까?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이분은 억울해하셨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100만 원만 미리 조정했으면 한 번에 통과했을 텐데 그걸 몰라서 탈락했고 재신청까지 시간이 걸려서 몇 개월치를 못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2천만 원까지 전액 공제됩니다. 2천만 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초과분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가면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가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소득인 정액이 나옵니다. 만약 계산해 봤는데 선정 기준액에 딱 걸칠 것 같다면 조정 가능한 항목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금융재산이 2천만 원을 조금 넘는다면 미리 줄이는 게 좋습니다. 예금을 인출해서 생활비로 쓰거나 자녀에게 용돈으로 주거나 필요한 물건 사는 데 쓰시면 됩니다. 2천만 원 이하로 만들어 놓으시고 신청하시면 안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금융재산은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100만 원 차이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모의 계산을 해보고 조정 가능한 항목이 있으면 조정한 다음에 신청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배우자 때문에 문제가 생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가족 구성과 관련된 실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금융재산 사례와는 완전히 다른 결입니다.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만 65세가 되어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가구 유형을 단독가구로 체크하셨습니다. 배우자는 있지만 나이가 64세였습니다. 아직 만 65세가 안 됐으니까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만 단독가구로 신청하신 겁니다. 신청은 접수됐고 심사를 거쳐서 기초연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33만 원 정도 받으셨습니다. 문제없이 잘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산 및 소득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받으신 기초연금을 환수해야 합니다. 이분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니, 나는 거짓말 한 적 없는데 무슨 부정수급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공무원이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신청하실 때 가구 유형을 단독가구로 체크하셨는데 배우자분이 계시잖아요. 배우자가 있긴 한데 우리 집사람은 아직 65세도 안 됐어요. 64세인데 무슨 상관이에요? 배우자분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배우자가 계시면 무조건 부부가구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걸 누가 알려줬어요? 나는 65세 된 사람만 신청하는 줄 알았는데 신청서에 안내문이 있었고 배우자 유무를 체크하는 란이 있었습니다. 그냥 단독가구라고 했더니 받아주셨잖아요. 왜 그때는 말 안 해주고 1년이 지나서 이제 와서 환수라고 합니까? 신청 당시에는 어르신께서 작성하신 대로 접수가 됐고 이후 연례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배우자 존재가 확인된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받은 돈을 다 토해내라는 얘기예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지급액 차이만큼 환수됩니다. 매월 약 7만 원씩 1년이면 84만 원 정도입니다. 84만 원이요? 나는 몰라서 그런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죄송하지만 제도상 그렇습니다. 환수 통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억울해하셨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몰라서 그랬다고 해도 잘못 신청한 건 사실이니까요. 결국 84만 원을 환수 조치당하셨고 이후부터는 부부가구로 재조정되어 월 26만 원씩 받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배우자가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부부가구입니다. 배우자가 60세여도 부부가구입니다. 배우자가 50세여도 부부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있기만 하면 부부가구입니다. 그리고 부부가구로 신청하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같이 계산됩니다. 본인 혼자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소득인 정액을 계산합니다. 배우자 명의 예금, 배우자 명의 부동산, 배우자 명의 자동차 전부 다 합산됩니다. 이건 내 거고 저건 배우자 거니까 따로 계산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부가구는 전부 합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부부가구로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나이가 65세 미만이어도 부부가구입니다. 단독가구로 잘못 신청하면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전부 합쳐서 계산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 하나 때문에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제 지금 바로 점검 가능한 항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입니다. 하나씩 점검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신청 시기를 확인하십시오. 본인의 생일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생일이 속한 달 또는 그 전달에 신청 계획을 세우십시오. 달력에 표시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니까 여유 있게 미리 준비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5월 15일이면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4월 중에 신청하시거나
늦어도 5월 안에는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모의 계산을 해보십시오.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기초연금 모의 계산 서비스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을 클릭하시면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자 확인이 힘드시다면 자녀분께 부탁하셔도 됩니다. 만약 계산 결과가 선정 기준액에 딱 걸칠 것 같다면 조정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찾아보셔야 합니다. 금융재산이 2천만 원을 조금 넘는다면 미리 줄여놓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상담원이 모의 계산을 도와드립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말씀하시면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세 번째, 배우자와 함께 신청할지 판단하십시오.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부부가구로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배우자가 65세 미만이어도 부부가구입니다. 만약 배우자도 65세 이상이면 두 분 다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65세 미만이면 본인만 먼저 신청하시되 가구 유형은 반드시 부부 가구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항목을 전부 파악하십시오. 국민연금 받고 계신지 확인하십시오. 국민연금 받고 계시면 월 수령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일을 하고 계신지 확인하십시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월 평균 얼마인지 계산해 보십시오. 임대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집이나 상가를 세놓고 월세를 받고 계시면 그것도 소득에 포함됩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예금이나 적금에서 나오는 이자, 주식 배당금 같은 것도 소득입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모든 소득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항목을 전부 파악하십시오. 집이 몇 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집이 있으면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하십시오. 땅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농지, 임야, 나대지 같은 것도 전부 재산에 포함됩니다.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동차 시세가 얼마인지 확인하십시오. 고급 자동차는 무조건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금, 적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본인 명의 통장 전부 합쳐서 총 잔액이 얼마인지 계산하십시오. 배우자 명의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받고 계신지 확인하십시오. 본인 집에 전세 세입자가 있으면 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금융재산 2천만 원 초과 시 조정 계획을 세우십시오. 금융재산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만약 2,100만 원이나 2,200만 원 정도라면 100만 원이나 200만 원만 줄이면 됩니다. 미리 인출해서 생활비로 쓰거나 자녀에게 용돈으로 주거나 필요한 물건 사는 데 쓰시면 됩니다. 2천만 원 이하로 만들어 놓으시면 금융재산 소득 환산액이 0원이 됩니다. 일곱 번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챙기십시오.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을 준비하십시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방문하시거나 배우자 신분증 사본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재산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같은 걸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공무원이 전산으로 조회하니까
따로 준비 안 하셔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8번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십시오. 기초연금 신청하려면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 적금, 보험, 주식 같은 금융재산을 조회하는데 동의하는 겁니다. 동의 안 하시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건 신청서 작성할 때 같이 하시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생일이 속한 달 또는 그 전달에 신청 계획을 세우십시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로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십시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면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십시오.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로 신청하십시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항목을 전부 파악하십시오.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항목을 전부 파악하십시오. 금융재산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조정하십시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십시오. 그래서 다음 이야기를 꼭 보셔야 합니다. 이제 실제로 신청하는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과 함께 확인해야 할 다른 제도들도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 방법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주민센터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시거나 구청이나 시청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가시면 복지 담당 창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 신분증 챙겨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도 기초연금 신청을 받습니다. 전국에 국민연금공단 지사가 여러 곳 있습니다. 가까운 지사를 찾으시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사 찾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또는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해서 가까운 지사 위치를 물어보셔도 됩니다. 지사에 가시면 기초연금 신청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하고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전화입니다.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상담원이 받으면 기초연금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상담원이 필요한 정보를 물어봅니다. 본인의 소득, 재산, 배우자 유무 같은 걸 물어보시면 대답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신청 접수가 가능하고 필요한 서류는 나중에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복지 서비스 신청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초연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접수하시면 12개월 내에 결과 통보가 옵니다. 심사 기간이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빠르면 20일, 늦으면 40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결과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승인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나옵니다. 지정하신 통장으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만약 탈락하시면 탈락 사유가 적힌 통보서가 옵니다. 소득인 정액이 얼마였고 선정 기준액을 얼마나 초과했는지 나옵니다. 탈락하셨어도 재산이나 소득을 조정하시면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연금과 함께 확인해야 할 다른 제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때 같이 확인하시면 좋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 수급 신청입니다.
국민연금을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감액은 될 수 있지만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 1355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치매가 있으시면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시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같은 서비스를 본인 부담금 1015%만 내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번 없이 1577-100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콜센터 1355번, 복지로 온라인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12개월 내에 결과 통보가 옵니다. 승인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에 기초연금이 입금됩니다. 기초연금과 함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확인하십시오. 이 제도들은 같이 신청하시거나 같이 확인하시면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오늘 말씀드린 2026년 기초연금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또는 그 전달에 반드시 신청하십시오.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생일 지나고 늦게 신청하면 그 개월 수만큼 영원히 못 받습니다. 소급 지급은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금융재산은 2천만 원 이하로 조정하십시오. 2천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됩니다. 2천만 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초과분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100만 원 차이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미리 조정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부부가구로 신청하십시오. 배우자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배우자가 65세 미만이어도 부부가구입니다. 단독가구로 잘못 신청하면 나중에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지 않으면 손해가 시작됩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알아서 안 줍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안 하면 평생 못 받습니다. 그리고 신청 타이밍 하나 놓치면 그 개월 수만큼 손해입니다. 한 개월 늦으면 35만 원 손해입니다. 6개월 늦으면 210만 원 손해입니다. 이 돈은 절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내일 아침 당장 체크해봐야 할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생일을 확인하십시오. 올해 안에 65세가 되시는 분이라면 지금 바로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생일 1개월 전에 알림을 설정해 놓으십시오. 영상 보시고 나서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모의 계산을 해보십시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면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십시오. 지금 바로 전화하십시오. 본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십시오. 예금, 적금 합쳐서 2천만 원 넘는지 확인하십시오. 넘으면 조정 계획을 세우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배우자 유무를 확인하십시오.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로 신청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확인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미루게 됩니다. 다음에 비슷한 복지제도를 보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시기입니다. 모든 복지제도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나오는 제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소급 지급이 안 됩니다. 신청한 시점부터 지급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복지제도를 보시든 가장 먼저 확인하실 건 언제 신청해야 하는가입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노후 정부 정책에 관한 최신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각종 복지제도의 변경 사항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되시는 분들의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65세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이런 정보가 필요하실 때마다 이 채널을 찾아주세요.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라도 꼭 실행하시고 다음 영상도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실버지의 백서였습니다. 알아두면 든든한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